어제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기정사실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심사는 5월 10일 바로 입주가 가능하냐,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인수위는 밤을 새워서라도 집무실만큼은 취임식 날에 맞춰 옮기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 문제를 비롯해서 실무적인 문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관심사는 5월 10일에 맞출 수 있느냐, 이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굳이 가시겠다면은 그 당선인께서 용산에 국방부 청사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제대로 집무를 하려면은 이번 달 28일부터 이제 국방부가 이사를 해서 빠져나가고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비서진이라든가 경호처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6월 말이나 돼야 원래 좀 준비를 할 수 있다. 예. 이게 인수위 입장인데 묘하게도 인수위 입장은 조금 시간을 갖고 하자는 입장인데 반해서 당선자 본인께서 바로 취임하자마자 들어가겠다. 네. 임시 천막이라도 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애초에 용산 이전 결정이 인수위와 당선자가 이렇게 의견이 두 개가 평행해서 바뀌 나오면서 나중에 이전으로 강행이 됐듯이 이번의 경우에도 역시 인수위가 조금 시간을 갖고 준비하는 걸 당선자가 더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가능은 하다. 그러나 들어가면 정상적 업무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서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가요?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통의동의 비서진은 상당수가 잔류하고 네. 일부 핵심 기능만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정상적인 대통령실이라고 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애당초 인수에서 잡았던 예산은 496억인데 어제 통과된 건 360억이에요. 그러면 136억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이게 이제 합참 이전비랑 이렇게 지금 빠진 거죠? 예, 그런데 360억을 임시국무회에서 의결했다 그러지만 예. 제가 보기에 청와대는 그때 또 국무회의에서 추가 비용을 의결해 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보면은 요구된 액수는 단지 집행 시기만 얘기하는 것이지 결국은 490억 이상으로 소요되는 예산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의 경우에 보면은 왜 이렇게 요구한 금액보다 130억 정도 줄어가지고 360억을 승인해 줬느냐. 이것은 국방부와 합참이 4월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은 제대로 다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사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28일경부터는 이제 갑자기 예산 소요가 폭증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 그때 가서는 또 추가 비용이 아마 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추가 어떤 예비비 지출안 같은 경우는 4월 28일 이후에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제 의결된 360억 내역을 보면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 필수 시설을 구축하는데 116억이 지금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그 116억이라는 건 뭐냐면 청와대 지하 벙커에 있는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이전하고 네. 또 청와대 경호원실에 경호 상황실이 있어요. 예, 이거를 국방부 시설본부나 어디 경호처 입주하는데 설치하자는 이런 비용이니까 네.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 위기 관리를 위한 핵심 비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용의 문제냐.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냐. 예. 인수위는 그냥 플러그만 꽂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 점이 바로 전문가들의 이야기하고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예, 우선 청와대에 있는 경호처와 위기관리센터의 고가 장비나 어떤 첨단 시스템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 짓는 거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옮긴다 하더라도 망으로 연결되는 거는 바로 가능하지만 그 망끼리 충돌하지 않고 상황실 전체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려면 또 다른 설계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이걸 청와대에서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진화시켜 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방부 빵카로 가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그 상황실에 맞는 공간 배치와 시스템 오브 시스템,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또 다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상황실 자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위기관리센터입니다. 그런데 인수위가 얘기하는 위기관리센터는 그게 아니고 각각의 기능의 부분에만 시선을 돌려서 예. 뭐 재난안전망, 뭐 소방 방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난안전망을 연결할 수 있다. 근데 연결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가 군사망이랑 외교망, 또 여러 가지 국가 지도 통신 이런 것들하고 다 같이 한꺼번에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각각의 부분이 연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황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이 전광판에 제대로 시연이 되면서 적시에 어떤 정보 배분이 되고 또 전문 요원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전체를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별도의 설계, 또 어떤 안정화 기간 이런 것까지 하면은 분명히 숨은 예산과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제 설치 단계가 있고 안정화 단계가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안정화 단계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정화 단계에서 만약에 불통이라든지 먹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이 지적이신가요? 정리하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인터넷, TV 이런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설치해도 이상하게 해보면 안 되거든요. 이사할 때 보면은. 예, 그런 것들이 첨단망들이 각각 외교와 재난안전망이 각각 랜선을 구성해서 별도의 망으로 다 들어오다 보면은 심지어 어떨 때는 건물을 뜯어가지고 그 배선이나 회로도 이런 것들 다 점검해야 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의 어떤 화면에서 동시에 시연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거는 굉장히 높은 전문성, 설계 역량이 필요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용산기지 반환 문제 있잖아요. 네. 주한미군이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 50만 제곱미터를 5월 말에 반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러면 공원 조성 부분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석연치가 않은데 이 미군이 기지를 반환하면 바로 연말까지 용산공원이 조성된다는 게 인수위 측 주장이거든요. 그럼 정화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조성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에 관해서는 한미 공동 실사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느 정도 어디가 오염되어 있는지를 한미 간에 공동의 데이터를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 점검해봤냐. 그러니까 즉 환경 영향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네네. 이것만 해도 올해는 다 넘어가는데 그다음에 그걸 제대로 평가한다 했더라도 이제는 환경 치유 과정을 포함해서 설계 과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건 또 서울시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반환해서 만약에 환경 정화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조기에 반환받았다. 이렇게 되면 미군은 그냥 먹튀같이 우리는 모른다 하고 이제 가버릴 겁니다. 오히려 미군은 좋죠. 빨리 반환받겠다 그러면 얼른 줘버리고 가버리죠. 왜냐하면 그 뒤에 모른 채 해버리면은 이 환경 정화 비용은 이제 미군으로서는 모르는 일이 돼버리는 알겠습니다.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반환을 못 받은 건데.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한국 정부가 뒤집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지금 평택 미군기지 방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따라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윤석열 당선인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1대1 15분 면담을 요청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외교안보 인수위원들이 따라가는데 그분들마저도 배석시키지 않고 이렇게 독대하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 가 있는 한미정책협의단이 현재 유사시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굉장히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어제 그 보도 나온 게 있었죠. 예, 예. 예, 그러면서 아마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대선 때 공약이었던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또는 뭐 공약에도 나옵니다만 미국의 핵 잠수함의 동해 상시 배치, 또 그 외에 어떤 미사일이나 전략 폭격기 이런 어떤 그 확장 억제에 대한 어떤 주한미군 사령관의 의견과 협력, 또는 어떤 뭔가 미국 본토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앞장서서 전략 자산을 요청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윤석열 당선자 자신이 이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메시지로 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북한에서 태양절로 부르는 김일성 그 생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그 핵실험이나 또 미사일을 쏘아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예, 어제 미국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라든가 또 설리번 안보보좌관 등의 공인의 이야기는 7차 핵실험의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핵실험 쪽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한미연합훈련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취임 전후 시기가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서 네. 가장 민감하고 또 결정적인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이걸 미국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